그 아마 생각보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주먹 혼자만 좀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어가지고 아 됐나요? 거의 막 거의 닿을 듯이 하시면 될 거예요. 다 됐어? 네. 아, 너무 닿잖아. 닿잖아 너는. 잘 들리죠? 2023년 3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막남사친 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진입니다. 네, 박정준입니다. 최호성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초대형 게스트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 우리 가명이죠? 네. H양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해주세요. 가까이 편하게. 네. 예. 안녕하세요. H양입니다. 박수! 와! 야 진짜 이거 생각보다 성사가 빨리 돼서 우리 진짜 정말 초대형 게스트 우리 H양님 모셨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 관련된 서비스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아,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박정준님 여자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우리 정준님 있고 그다음에 H양님 이렇게 또 커플로 있는데 오늘은 네. 커플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금융 관련 일을 좀 T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T사, T사 우리 좀 네. 정말 잘 나가고 있는 T사에 네. 좀 근무하고 계시는 네. 정말 쇼트급 게스트, 네. 대형 게스트 네. 를 모셨습니다. 네. 이거 좀 정준 씨한테 좀 섭외 과정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섭외 과정 자체가 엄청 깔끔했어요. 네. 저희가 이런 거를 하겠다. 영예 녹음하기 전에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도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한번 같이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 영회 들어보고 이제 좀 더 마음이 동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냅다 던졌죠. 게스트로 하는 거 어떻겠냐. 그때 좀 기분이 어땠어요? 딱 나와달라고 정식적으로 섭외 요청했었을 때.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시작한다고 하기 전에 왜 나 이런 거 할 건데 어때? 이러고 주변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되면은 같이 나오는 것도 막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때 저는 그러면 좋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느낌에 물어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할 건데 혹시 나와보는 거 어때? 해서 그래. 뭐 나중에 네, 좋지 이랬는데 네, 진짜였어요. 리얼. 네, 리얼. 네. 제가 지금 게스트가 기근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아니 그 게스트 위주 방송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게스트랑 얘기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집에서 왔는데요. 예. 그러면은 좀 제가 이제 정준님한테 좀 들었을 때 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좀 네. 어떤 내용으로 좀 하고 싶어 했는지 뭐 대략적으로라도. 근데 딱 오늘 내용이랑 똑같은 게 네. 제가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되게 오래 했는데 몇 년 정도? 6년 정도. 6년. 네. 물론 중간중간 쉬는 텀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게 한 게 사실 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시작하고부터 쭉 그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하면서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결혼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뭔가 얘기 듣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일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수요가 되게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이런 라디오 형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플랫폼이.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보려고 한 적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잘 안 됐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거 한다 했을 때 되게 재밌겠다 했어요. H양 덕분에 우리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금 터졌어요.
방금 분위기가 좀 터졌어요. 폭파했습니다. 피곤한가요? 아니, 집에서 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오늘 저희가 진짜 뭐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게스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준님이랑 호성님 저는 뭐 진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네. 중간에 좀 잘 좀 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H양님 영회랑 1회 들어보셨잖아요. 네. 좀 어땠어요? 뭐 전체적으로. 사실 영회는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티키타카 하는데 저희 얼마나 준비해서 하는 건데 무지성이라뇨. 지성인들이에요. 저희 회의를 얼마나 하는데요. 저 세무사입니다. 저 교육회사예요. 아니 그런 지식적인 그런 지성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정말 딱 틀에 박혀서 진행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B급 감성. 네, 맞죠. 아 B급. B급. 그래서 높게 쳐주네. 우리 C급이요? C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하. 이제 1회부터는 아무래도 컨텐츠를 가지고 각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코너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뭔가 그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 너무 좋지만 저는 그냥 그 준비한 거에 대해서 각자 자연스럽게 영회처럼 좀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각자가 좀 컨텐츠 전달하는 방식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듣는 없죠.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약간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제일 지루했어요? 네, 그 노코멘트 할게요. 뭐죠? 혹시 진무 씨가 재미없었나요? 아니면은 맛집이 재미없었나요? 아, 예. 저희 1회 때 코너가 뭐 대략적으로 뭐 맛집 소개하는 거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취미 얘기하는 거 있었고 네. 뭐 클라이밍 얘기하는 거 있었고 네. 또 노래 차트 얘기하는 거 좀 짧게 있었는데 네. 어떤 그러면은 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코너가 좀 노력을 많이 요하는가. 아, 왜 절 보시죠? 아니에요. 아, 정준이가 클라이밍 했었지? 그치 제가 트렌드. 이제 트렌드. 트렌드랑 운세. 운세. 예, 운세까진 괜찮았어요. 예. 박정준은 일단 통과했습니다. 박정준은 통과했어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취미부터 예. 취미라고 하면은 그때 게스트 H 그분도 H 군이네. H 군. 응? 진무죠 진무. 우리 남자 허진무 씨. 허진무. 남자는 실명제입니다. 남자는 저희. 실명으로 하죠. 네. 네네. 근데 우리 사과 방송 안 했네요. 아 그러네요. 아 네. 지금 일단 게스트 얘기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고 네네. 사과 방송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H 양님 의견뿐만 아니라 제 여자친구도 1회를 듣고 나서 조금 너무 좀 텐션이 처질 때가 있다. 맞아요. 이런 의견을 줘가지고 네. 아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네요. 진짜.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좀 이거 녹음하러 왔는데 어쨌든 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뭐 기분 뭐 컨디션 막 이런 것들 좀 어떠세요 오늘?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표정은 That's good.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 아침이라. 아침이라 네. 11시 지금 11시 9분이니까. 네. 정준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저는 뭐 푹 잤고 정신 괜찮습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지금. 네. 효정 씨 왔어. 어머 씨 H양 씨 오셔서 그런지 야 편집하기 힘들어. 잘라줘. 삐 처리하기 힘들단 말이야. 잘라주면 되잖아. 까들. 오늘 그래서 정주 씨가 약간 경직되어 있다. H양 오셔서 그런지.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또 이제 제가 직접 초대를 했고 또 이제 저랑 이제 제 여자친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현지 씨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뭐가요? 내 여자친구가 온다? 네, 그러면은 글쎄요. 또 반기를 들어요? 일단 얘기하면 저는 반기를 손에 쥐고 있어요. 손에 쥐고 반기군요, 있어요. 뭐야? 일단 이게 진짜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내 여자친구가 온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그럼 조금 경직될 것 같긴 해. 경직될 것 같긴 해. 오늘 호성 씨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 집에서 오셨잖아요. 너무 잘 자고 왔어요. 너무 잘 잡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잘 자고 왔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2월 중순에 녹음을 했다가 3주 만에 녹음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격주로 좀 녹음을 했는데 3주 만에 녹음을 하고 우리 뭐 효정 나 미쳐버리겠네. H 양님이 내가 다 자를게. H 양님이 이렇게 잠깐 리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죠. 1회 게스트 허진모 좀 어땠나요? 전 너무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고깃집 얘기가요? 아니면은 좀 고깃집 얘기가요. 취미 얘기? 취미 얘기가 좀 지루했다? 그때 좀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맛집 찾아보고 그랬을 거예요. 노트북으로. 제가 그래서 정주 씨가 뭐 사랑방 송칼국수 찾아보시네요, 우성 씨 이러면서 그때 정말 지루해가지고 지루해서 잘 찾아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각자 근황을 좀 얘기해 볼 텐데 일단은 우리 정준님이 우리 그 여자친구 H 양님이랑 일본 여행 하이. 다녀오셨죠? 네. 또 3일절을 앞두고 다녀왔어요. 정말 딱 그 직전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네네. 네, 겹치지 않게. 이거 일본 여행 간 좀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좀 가까이서 해주세요. 네. 이게 저희 작년에 이거 약간 계획했는데 작년에 네, 계획한 지 한 좀 예매를 거의 6개월 전인가? 오 진짜 네. 진짜 오래전에 했다. 네, 그래서 이때 잡은 게 제 생일이 이쯤이어가지고 참 생일이 언제세요? 21일이었어요. 2월 21일? 21일. 네, 지나갔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축하드렸습니다. 네, 네. 생일 기념해서 이제 가보자 아하.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죠. 그러면은 뭐 이거 비용 어차피 쓴 거니까 네. 비용을 좀 물어봐도 되나요? 6개월 전에 예약했으면은 도쿄였죠? 네. 왕복으로 갈 때 2인으로 대충 얼마였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비행기만 한 35만 원? 네, 인당. 인당? 네. 왕복 그러면은 둘이 70 정도. 그쵸. 괜찮네. 네. 왕복 30, 70. 야, 내 괜찮아. 생각보다 좀 나가네. 그래? 괜찮다. 왜냐면은 그 당시 그 직전에는 진짜 쌌는데 싸게 풀리자마자 한 1주 만에 금액이 엄청 막 뛰어 올랐어요. 맞아. 그나마 이것도 싸게 산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둘은 원래 삿포로를 좀 가고 싶었거든요. 겨울하면 또 이제 삿포로를 많이 가니까 그래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때 거의 50만 원 가까이 했어요. 1인당. 와우. 비싸네. 근데 평소에 원래 코로나 전에 제가 삿포로를 갔을 때는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항공권이. 너무 오른 게 보이니까 여긴 아닌 것 같다 해서 근데 또 오사카는 또 너무 많이 갔고 그쵸. 그래서 이제 갔었지. 딱 도쿄로 결정을 해서 갔다 왔죠. 그래도 생일 기념으로 간지는 몰랐네. 나는 그냥 간 줄 알았는데 생일을 기념해서 갔다 왔네요. 그러면 여행 기간 좀 우리 정준님이랑 H 양님이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여행 기간이 2월 24일 금요일 날 출발했다고? 네, 24일 금요일 출발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월 1일 직전 2월 28일 화요일 날 이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금요일 날 출발 시간이 네. 좀 늦어요. 4시 40분? 오후 4시 40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면은 좀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비싸요. 아, 아침에 가면은 무조건 출발 때 오전 일찍 가는 거는 대부분 비싸고 프라임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원래는 제가 4시 40분 잡아놓고 회사를 반차를 쓰려고 했어요. 오전 반차. 근데 이게 반차로 오후 반차지. 네, 반차를 해놓고 그렇게 일정을 짜보려고 하니까 너무 타이트해서 차라리 여행 가는 건데 맘 편히 하루 연차 쓰고 갔다 오자 하고 그렇게 갔다 왔죠. 그래서 4시 40분에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해서 그다음에 금, 토, 일, 월, 화 해서 4박 5일하고 화요일 날 밤 8시에 네. 왔네요. 근데 다음 날이 3일절이라 딱 쉬기에는 딱 좋네. 여독을 풀기에는 좋았던 것 같네요. 숙소 도쿄 에비수역 근처 호텔 2박, 우에노 근처 호텔 2박. 두 개 좀 다르게 하셨어요? 네, 이게 저는 원래 보통 숙소를 한 군데서 그냥 잡거든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여자친구가 숙소를 두 군데 잡는 걸로 맨 처음 얘기를 했고 근데 저도 그 동선이랑 갈 곳들을 보니까 굳이 한 군데서 머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잡은 곳이 이제 에비수 근처인데 여기 시부야 쪽이에요. 시부야랑 신주쿠랑 놀 데가 많은 데인데 시부야 데스네. 네, 신축. 하이. 그쪽에 잡고 그다음 저희가 또 디즈니랜드를 갔거든요. 중간 일정에. 근데 디즈니랜드를 가는 거랑 그다음에 그 도쿄에서 떠나서 인천 다시 돌아올 때 그 우에노역 근처에서 가는 게 좋다 보니까 두 번째 숙소는 여길로 옮겨서 잡아놨었죠. 이렇게 그 뭐 좀 4박 5일 장기 여행으로 장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가면은 숙소 두 군데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바꾼 이유? 어때? 그냥 뭐 한 곳에서 쭉 지내도 되는데 뭐 네. 따로 특별한 이유가? 근데 이게 원래는 한 곳에 있는 게 편하죠. 근데 저희가 디즈니랜드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좀 잡은 것도 있었어요. 거리 때문에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근데 굳이 꼭 다르게 잡아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아니 막 좀 여행 가면은 좀 숙소 다른 데도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나 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네,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그 이동 경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효율의 극치. 효율성을 네. 따진 네. 거. 알겠습니다. 관광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까 말했던 디즈니랜드랑 네네. 디즈니랜드가 일단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놀이동산이니까. 꿈과 희망의 동산? 그쵸. 디즈니. 머리에 뭐 좀 썼나요? 머리에 뭐 잔뜩 썼죠. 썼다 벗었다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최종적으로 제 머리에 얹혀졌던 건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스프링 달린 강아지 아시나요? 그 강아지가 제 머리 위에 있었어요. 닮았다. 닮은 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친구의 H 양은 이제 또 미니마우스. 가장 뭐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머리띠죠. 디즈니랜드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어쨌든 어트랙션 같은 거 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먼저 H 양. 저는 그 미녀와 야수가 맞죠?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 대략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미녀와 야수 스토리를 보는 약간 상영하는 것처럼 그런 걸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컵 같은 거를 타요. 10명이서 그 뭔지 컵을 알겠다.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그 미녀와 야수 스토리를 약간 감상하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막 뭐 3D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영상도 있고 볼거리가 너무 풍부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막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림으로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드는 거죠. 무도회 장면, 뭐 그 다음에 뭐 얘네 둘이 뭐 야수가 이제 미남으로 변하는 과정, 마지막에 둘이 해피엔딩 과정 이거를 짧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어로 나오나요 다? 네, 네, 일본어로. 일본어로. 네. 그래서 좀 저는 장면은 너무 예뻤지만 무슨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미녀와 야수 어쨌든 이런 서양의 외형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인물들이. 네, 다 자꾸 일본말로 하니까 오이시대로 막 이러면서 막 오이시대로 맞나? 50대로가 뭐예요? 아이시대로인가? 아이시대로 오이시 맛있다 아니에요? 오이시 나 오이시구나. 오이시구나. 나잘 몰라 일본어를요. 네. 어쨌든 좀 그런 게 그게 결국 다 미녀와 스토리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되는 건가? 네. 디즈니 스토리 대부분 있어 해피엔딩이지. 해피엔딩이니까. 네. 해피엔딩이지. 저희가 보고 있는 여정 씨는 일본어 좀 하십니까? H양 씨는 하십니까 일본어 좀? 일본어 아니요, 잘 못해요. 아예 못해요? 네. 정준이 잘하죠. 네, 잘해요. 저는 뭐 그냥 하이 스미마셍. 저희 오사카 놀러 갈 때도 정준이가 거의 이렇게 해줬어요. 시켜주는 거, 밥 뭐 이렇게 메뉴판 보는 것도 알려주고 뭐가 이것도 이거네. 그래서 정준이가 다시는 저희랑 일본을 안 가요.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재밌었습니다 그때도. 해서 거의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요새 또 한본어 이런 컨텐츠가 막 쇼츠 같은데 뜨더라고요. 한본어? 맞아, 한국어랑 일본어랑 막 반반 섞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완전 오이시 나루다 막 이런 식으로 약 다나카 핸들 이빠이 돌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하는 게 좀 있는데 일본 갔을 때 거의 영어 반 일본어 반 이렇게 섞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반반? 저도 일본어를 거의 모르다 보니까 그냥 this
히토츠 약간 이런 식으로 히트 고래 원 플리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비루 먹었습니까? 비루? 네, 남아비루 남아비루 먹었죠. 또 우리 정준님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맞아요. 네. 보세요? 아세요? 네, 알아요. 거기 많이 보면은 봤어요. 진짜 맛있게. 네, 그죠? 맞아요. 일본. 그치. 하고 이제 죽인다. 또, 죽인다. 죽인다. 네. 또 잘하잖아요. 호성 죽인다. 그 무슨 부장인데? 백부장인가? 마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미녀와야스 말고 또 다른 거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만. 약간 그 다이나믹한 것도 있나요?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있었죠. 빅 썬더 마운틴이라고 맞아. 그게 뭐야? 그게 이름은 진짜 대단한데 빅 썬더 마운틴.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아. 디익스프레스 같은 롤러코스터인데 이게 사실 어트랙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어려운 게 한 3개 탔나요? 네, 3개. 사람이 왜 많아서 3개밖에 못 그런가? 탔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사진만 거의 찍다가 네. 왔기 때문에 뭐 어트랙션보다 그리고 참고로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이었어요. 20년도엔가 아마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9시쯤에 입장을 했나? 네. 오전 그 9시. 정도. 네. 근데 심지어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미녀와 야수 대기 시간이 140분이었어요. 2시간이 넘는다고?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보통은 미녀와 야수는 그 슈퍼패스라고 하나요? 바로 통과하는 거. 그 입장권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게 한 명당 2만 원이었나? 네, 2만 원. 그래서 그거를 사고 바로 들어갔죠. 와, 비싸다. 2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치. 기다리면서. 그러면은 나는 사실 막 비용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나도. 디즈니랜드 입장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됐어요? 1인당 8만 네, 원 8만 원 정도? 정도. 8만 원? 네. 입장권만? 네. 네. 와. 비싸죠. 비싸다. 8만 원이고 또 그 디즈니랜드를 가는 역에 내려서 그 안쪽을 또 돌려면은 무슨 또 뭘 사야 돼요. 우리 뭐 코끼리 디즈니- 열차 같은 그런 네, 건가? 네. 디즈니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얼마? 그게 뭐 한 1,5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거는- 그 일본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를 샀거든요. 슈퍼패스. 그 패스모 카드라고 패스모 카드. 티머니 같은 카드가 있는데 음. 그걸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걸로 내면서 돌아다녔죠. 그건. 그럼 다음은 시부야 번화가인데 혹시 시부야 번화가에서는 어떤 거 하셨어요? 우리 H양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냥 뭐 거의 뭐 쇼핑, 네, 그러니까 구경하는 거. 구경? 쇼핑하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핫했던 게 그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인가? 거기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바깥을 보는 게 있어요. 올라가서 그래서 시부야 스카이. 시부야 스카이 그게 또 핫하거든요. 약간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해를 뭐 남산타워 전망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 뭐 어쨌든 전망대죠. 그 어떤 일본의 높은 건물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보는 전망대인데 쫙 내려다보게. 네. 그 전망대를 그날 갔었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너무 추웠습니다. 날이 또 흐려가지고 네. 그때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다음에 하라주쿠. 나 하라주쿠 많이 들어갔는데 하라주쿠가 뭡니까? 하라주쿠가 뭐 제 인식하기로는 약간 홍대 같은 느낌? 좀 젊은이 그리고 좀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부야 바로 옆에 있어요. 음. 시부야랑 신주쿠 그 사이 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저 홍대에서 그 상상마당 가는 길 보면 바글바글하잖아요. 사람들. 거기 진짜 지나다니기 싫은 곳. 연예가중계에서 게릴라 데이트 하면서 그쵸. 올라가는 네. 곳. 토요일 날에 그 사람 인파 정도가 미쳐. 여기는 상시 계속되고 있어요. 그 길 내내. 그 길 내내 그 사람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많네. 심지어 저희가 그 맛있게 먹었던 것 중 하나 스프 카레를 먹었는데 이게 하라주쿠역에 내려서 그 길 끝쪽에 있었어요. 한번 이 통과해서 가니까 둘 다 진이 빠져가지고 먹고 바로 아마 숙소로 돌아갔을 거예요. 와, 진짜로. 그냥 걸었을 뿐인데 진이 네. 빠지는구나. 네. 그 다음에는 긴자하고 가로치고 부자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부자 동네예요? 여기가 뭐 이유를 뭐 전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부자 동네라고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청담동, 그러니까 일본의 청담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백화점도 많고 명품 샵도 엄청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들 좀 분해들이 나는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외제차? 그렇죠. 혹시 현대차 있었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피곤해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먹은 것 하고 여러 개 썼는데 우리 H 양님이 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일 맛있었던 건 사실 그 스프 카레가 방금 얘기했던? 네,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카레면 카레지 스프 카레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카레가 좀 더 이제 묽어서 우리 국 먹듯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레가 국물인 거고 그 안에 뭐 야채랑 막 닭 다리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춥고 막 바람 많이 부는 날 그걸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운 날 설렁탕 먹은 느낌? 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추운데 따뜻하니? 네, 맞아요. 여기 가로치고 일본 라면하고 요 부분은 이제 정준님이 작성한 건데 가로치고 네. 맛없음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본 라면 맛없다는 거? 근데 일본 라면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간 데가 맛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박정준님이 그거를 찾아서 갔는데 너 탓이구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실망을 네. 아니, 초밥 같은 했습니다. 거 안 먹었어요? 초밥? 네. 초밥은 못 또 먹었어요. H 양님이 그렇게 또 좋아하지 원하지 않는 않아서. 음식이어가지고 먹진 않았고. 그런가요? 초밥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스시를 먹고 그 장트러블? 그 음식 오바이트. 상한 음식 먹으면 우리 뭐 걸리죠? 식중독.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못 먹겠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선 당연히 맛있게 먹는데 일본에서 먹는 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PTSD 올 수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좀 고생했나 보다. 너무 되게. 힘들어서. 네. 그러면 나도 안 먹게 될 거예요. 네, 그럼 맞아요. 일본까지 가서. 네, 그래서 그건 안 먹었어요. 저도 언제 한번 유부초밥 먹다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응급실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유부초밥 잘 안 먹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이게 여행 가거나 특히 해외 여행 가서 막 아프고 이러면은 정말 스트레스. 맞아요. 아마 그래서 조심했던 것 같네요. 장어덮밥도 먹었다고 했는데 장어덮밥은 좀 어땠어요? 이게 두 번째로 맛있었는데 이거 누가 찾은 거예요? 장어덮밥은? 정준님? 먹을 건 일단 다 제가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또 맛있게 먹은 거 좀 칭찬 좀 해줬어요? 오빠 여기 진짜 맛있다 뭐 이렇게. 마가 뜨네요. 네. 갑자기 네. 오빠란 단어가 나왔어. 그래요? 호칭을 그렇게 안 하나요? 그냥 이름을 네. 이름 내가 네. 몰랐네. 정준상 이렇게 표정상. 너 미쳤나 봐. H상. H상. 정준상. 미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두 번째로 수프 카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맛있었다. 네. 그럼 장어 막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얇게 썰어져 있는데 얇게 어쨌든 나오는구나. 그 위에 전체적으로 장어가 올라가 있고 근데 그게 저희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비쌌어요. 네. 한 그릇에 대략 얼마 정도? 그 밥에 뭐 국이랑 약간 세트 같이 나오는 건데 정식같이? 그 정식 하나가 4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와우. 근데 어쨌든 되게 고퀄의 음식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해서 먹을 만하다? 네. 네. 장어는 애초에 비싸기도 장어는 하니까. 비싸죠. 네. 알겠습니다. 이 스테이크동은 뭐예요? 스테이크동 옆에 있는 거? 이게 그 스테이크가 올라간 덮밥 같은 건데 저는 이 스테이크는 좀 저렴이 버전을 먹었고 저렴이 버전은 그냥 고기 얇게 썰린 거랑 그 다음에 양념된 고기가 반반 올라가 있는 덮밥이었고 저희 여자친구는 좀 더 고급, 좀 좋은 거 해서 함박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찐 그 삿포로식 와규 스테이크인가 뭐 그런 게 올라가 있는 거였는데 그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거는 좀 맛이 없었습니다. 정준 씨 맛없는 거 많이 먹고 왔네 일본에서. 일부러 맛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좀 뺏어 먹었습니다. 제가.
친구 거를. 네. 잘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기억에 남는 현지인이랑 기억에 남는 관광객 따로 구분을 했어요? 아 이거는 현지는 아마 여자친구도 동일한 사람을 꼽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첫날에 저희가 숙소를 갈 때 네네.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지금 H 양이 웃고 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인가 본데. 네.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절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앞에 남자 울고 있다고. 지하철에서? 네. 헤어졌나? 그래서 저도 하고 딱 봤는데 그 진짜 20대 정도 초반의 남성분이 완전 일본풍으로 입고 다나카 너무 서글프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 그냥 조용히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아, 첫 번째 조용히 소리 없이 그냥 음소거 눈물. 또 거기 일본은 또 그런 거에 소음을 내지 않고 이제 또 워낙 약간 매너가 좋죠. 좋죠. 소음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는 왜 사람이. 운 거예요?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기억이 남는다. 근데 추측하기로는 저런 나이대도 그렇고 울고 있는 느낌이 이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인 것 같다. 이별 열차인 것 같다 지금. 어디로 해요? 가야죠. 아저씨. 기관 지하철이니까 네. 개사를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네요. 여자친구 H양도 동일하나요? 기억에 남는 현지인?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는지? 저는 사실 이 얘기인 줄 몰랐고 저는 그 호텔 앞에 그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H양님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맞아. 얘기하기 좀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얘기할까요? 네. 이게 그것도 어떻게 첫날이었을 건데 도대체 어디를 간 거예요? 이상한 데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숙소 그 에비스 쪽에 숙소에 짐을 풀고 이제 배고프잖아요. 저희가 밤늦게 도착했거든요. 또. 늦게 출발했으니까 또. 그죠. 그래서 저녁을 가게에서 먹긴 좀 그렇고 편의점 갔다 오셔서 편의점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네네. 저희 호텔 그 입구 쪽 앞에 남녀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옹? 전 포옹 정도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고 그냥 그냥 사이 좋네 했는데 애정행각을. 그림 좋다. 그림 좋다. 근데 이 몸을 껴안는 게 아니라 뭐 얼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쥐고 있다? 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키스를 엄청 두 분이서 진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쪽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왔다 갔다 좀 딥하게. 저랑 진짜 진하게. 진하게. 네, 저랑 진짜 여자친구가 진하게. 발견했을 때 위치부터 숙소까지 그래도 한 못해도 1분은 걸어갔어야 됐거든요. 한 3분은 걸어갔죠. 근데 그 호텔 앞이면은 호텔이 또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그때 밤이었으면은 되게 잘 보이는 위치.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하고 저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게 호텔 구조가 좀 이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네. 계단을 좀 올라가야지 그 호텔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계단 아래쪽에서 하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계단 아래도 길가였어요. 근데 이게 골목에 있는 호텔이 아니고 호텔 대부분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서 갔어요? 아니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가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 계단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가 길막을 하고 못 있었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을 지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였구나. 너무 민망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돌아가자 해서 옆으로 지나가서 돌아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의식을 하고 그만뒀어요.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너무 정말 너무 민망했어요. 민망할 정도로 진하게 하고 있었구나. 너무 심하게. 네. 보는 사람이 민망하게. 네네. 진짜? 네. 그냥 그럴 거면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그냥 뭐 들어가면 되는데. 네. 뭐 사랑이 살아있는 곳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뭐 약간 좀 뭔가 좀 특별하고 다채로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뽀뽀하는 사람 봤다는 거잖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랑.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본 여행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좀 얘기할 게 코너가 2개예요.
최호성의 환장연애랑 사과 방송 안 하네. 아 맞다 사과 방송. 저 근데 사과할 일이 오늘도 너무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아직까지도. 저희 코너 얘기하기 전에 제가 또 좀 사과할 일이 있어요. 여기 또 죄송합니다. 사과의 대상자인 분도 앞에 계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여자친구분들의 이름을 너무 남발했다. 네. 일단 네. 네 일단 여기 H 양님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호성 씨가 이어가시죠. 자, 앞으로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성함을.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왜 까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진성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사과할 땐 보통 모자를 벗지 않나요? 오히려 더 눌렀었어요 모자를. 죄송합니다. 네. 범죄자 마냥 눌러 쓰셨나요? 앞으로 좀 여자친구의 네. 이름은 네. 좀 알겠습니다. 함구하겠습니다.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2회 만에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방송 중에도 앞으로 한 5번은 더 부를 것 같긴 한데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 자, 그래서 오늘 코너는 최호성의 환장연애랑 H양의 체험 알바 현장 이렇게 두 개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최호성의 환장연애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 특별 코너로 좀 깊게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 그 웨딩홀 알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호성의 환장연애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호성의 환장연애. 편하게 네. 편하게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밸런스 퀴즈라 그러나요? 밸런스 게임이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퀴즈는 뭐죠? 정답인가요? 정답이다. 땡. 뭐가 더 쓰레기인지 아, 더 안 한번, 좋은 거. 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H 형님도 있으니까 네. 뭔가 여자 쪽 시선도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 H 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일단 잠수 이별 대 환승 연애 둘 중 최악의 이별은 현지 씨는 자 어떠신지 뭐가 더 쓰레기예요? 현지 씨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걸 고르는 네, 거잖아요. 쓰레기 최악. 저는 잠수 이별. 왜죠? 일단은 물론 둘 다 선호하진 않지만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환승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귄다는 기간이 겹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죠. 아니 겹치는 건 바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헤어졌어. 근데 내일 만나. 네, 그거 환승.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나는 뭐 이런 건 괜찮다. 그러니까 잠수 이별은 너무 답답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데 환승 연애는 아 저게 저렇게 됐구나 하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둘 다 별로지만 잠수 이별이 더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 씨는? 저는 뭐 일단 둘 다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체감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환승연애. 진짜? 둘 다 싫은데 왜? 환승연애라고 하면은 실상 바람이죠. 저는 바람이라고 바람이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은 헤어지고 뭐 빠르면은 다음 날 한 3시간 뒤에 헤어지고 한 3시간 뒤에 소화 다 될 오늘부터, 때쯤 오늘부터 1일 소화 다 될 때쯤 그러면은 실상 그 사귀기 전에 이미 썸을 타야지 그쵸. 사귀잖아요. 그쵸, 뭔가 그쵸.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못해도 2주에서 한 달 이상은 바람 폈다는 거니까. 그쵸. 그 상대방과의 뭔가가 있었다. 근데 잠수 이별은 뭐 경우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만나다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 그러면은 저도 답답하죠. 근데 뭔가 그런 조짐이 있었다가 아니면은 헤어짐을 통보하고 잠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라도 결론을 지을 것 같은데 이거 환승 연애는 좀 쓰레기다. 배신감이 더 들 것 같다. 자, 이제 효정 씨는 잠수 이별이 쓰레기예요? 방금 사과 방송했잖아요. 맞다. 한 번 벌써 말했죠. 제가 5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름 본인도 모르게 나오면은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해요. 자, 그리고 이제 H 양은 잠수 이별 대 환승 연애 둘 중에 최악의 이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잠수 이별이 더 저랑 같네요. 네. 저도. 왜냐면 네. 전 겪어봤어요. 오. 잠수 이별이요? 네.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네. 네. 왜 연락이 안 됐나요, 상대방이? 당연한 거지 그거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에 언질이 있다던가 뭔가 시그널이 있다던가 이제 그런 거면은 사실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잘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뭐 연락이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하고
그냥 연락 두절.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 너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상대방한테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 이 사람도 뭔가 받아들이고 납득을 네, 정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냥 정리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연락 아예 안 그냥 되고. 네,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겪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잠수이별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잠수이별. 네, 맞아요. 황신이 형도 물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사람 미치게 만들어, 피 말리게 만들어 잠수이별이. 왜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경험을 해봐가지고. 세미 잠수? 세미 잠수. 세미 잠수면 차씨. 진짜 잠수를 했나요? 차씨. 아니면 그 친구가 스킨스쿠버를 했는데 스쿠버 다이빙 얘기하는 얕게 얇게. 네. 아무튼 잠수이별 환승연애 둘 다 안 좋죠. 네네. 자, 아무튼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가능한가라고 이제 다음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효정 씨, 제가 경솔했습니다. 못 고친다, 못 고쳐. H양님은 만약에 그 부모님- 커피 좀 뿌려요. H양님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가능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저는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 진짜? 네, 제 주의예요. 네. 왜냐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왜냐면 부모님들은 더 많이 살아오셨고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나보다는 더 많은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대박이다. 저는 좀 반대였거든요. 저는 반대하셔도 나는 결혼해서 내가 좋으면. 네,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 생각이 좀 틀렸다라고 이게 반증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것도 그 H 양님도 그게 좀 그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동의를 얻고 이러는 정준 씨는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가능하세요? 저도 못하죠. 진짜로? 저는 이전까지도 그렇고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결혼은 연애랑 다르게 양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당장은 내가 무시하고 결혼했을 때는 우리 둘은 당장은 행복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될수록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바로 반대를 한다면 물론 그냥 반대하니까 안 돼 이건 아니겠죠. 부모님 설득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뭔가 이유가 있고 그게 지속된다면 저도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죠. 현지 씨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반대의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은 안 하고 납득이 안 되면은 나는 그냥 싫어. 난 걔가 그냥 싫더라 현진아. 그냥 싫다. 그냥 싫으면 안 되죠. 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지금 상황극 하는 거예요? 아니 이유를 말해줘 엄마. 그냥 싫다니까 내가 걔는. 그냥 싫다고? 넌 내 아들이야. 내 얘기 듣고 결혼하지 마. 그럼 저희 엄마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현진이 어머님 왜 그렇게 만드시죠? 왜 저희 엄마를 가볍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좀 약간 이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싫다 이거는 나는 좀 이게 저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인생을 사는 하나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냥 싫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유가. 난 쟤 싫어. 그건 그쵸.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도 싫지만 내가 막 10대야. 내가 막 뭐 중학교야, 고등학교야. 근데 야 나 걔 뭐 지금 사귀는 뭐 고등학교 걔 여자친구 걔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날라리인 것 같으니까 만나지 말라. 그랬으면 그 나이 때는 그래도 그걸 받아들였을지 몰라. 근데 지금 같은 이런 34살 나도 뭔가 이제 어른이 됐고 이런 나이에 그냥 싫다? 이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상황극 저희 엄마 상황극은 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네. 미리 말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본인 어머니는 가능합니다. 실명 거론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박미자 어머니. 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합니까? 정준 씨는? 저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오. 네. 오. 그럼 H 양님은? 저도 내가 좋아하는. 오. 호성 씨는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오. 현진 진짜? 씨는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아 진짜로? 왜냐면은 나만 다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나는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호감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 얘기 끝이에요? 네. 짧네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네네네. 고등학교 때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죠? 아니 그럼요. 팩트 체크. 근데 잠깐만, 근데 남고셨잖아요. 네. 어디서? 저 방송부 활동이어가지고 네네. 막 좌담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아. 여고 애들이랑. 어허. 근데 이제 그 중에 부평여고. 아니 고등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타쿠 같은 그런 여자, 일본 같은 여자 있잖아요. 막 되게 보이시하고. 보이시고 맛있다잖아요. 보이시. 보이시. 보이시하고 한 줄. 네.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뭐 갑자기 너무 좋다고 너 막 사귀자고 싫다 했죠. 그래서 나는 나를 좋아하는 저는 저랑 안 맞고 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이건 뭐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할 텐데 둘 중에 뭐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 둘 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다음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서투른 A인데 능숙한 A. 뭐예요? 에? 무슨 왜 이렇게 음흉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냐? 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능숙한 A. 왜죠? 이렇게 서투르면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연애를 하다 보면은 막 뭐 밥을 먹고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아니면 전시회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걸 좀 안 해봤다. 근데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냥 밥 먹고 뭐 집에 들어갈게. 막 이런 건 좀 약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서투른 라는 A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연애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면 조금 더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준 씨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능숙한 애인이 좋죠. 왜냐면은 비슷한 현진 씨랑 비슷한데 이게 너무 서투르면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어쨌든 능숙하다는 거는 그 전에 연애를 몇 번 해본 사람이 당연히 능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전의 연애 경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고 그다음에 싸웠을 때나 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를 좀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되어 있으면은 뭐 연애가 좀 더 수월하고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능숙한 사람이 전 낫다 생각합니다. 저는 서투른 A이 저는 왜요? 뭔가 능숙한 A는 뭔가 그냥 제 기준에서 많이 남자들 많이 만나봤다는 건데 그냥 그게 별로. 뭐 그렇게 막 재밌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처음이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다. 근데 그거는 약간 욕심이 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네, 선호하는 거니까. 우리 H 양님은 어떠세요? 둘 중에 고르라면? 전 능숙한 사람? 네네. 근데 이건 뭐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은 보통 여성분들은 둘 중에 고르라면은 능숙한을 많이 고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친구들끼리 뭐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뭐 연애 뭐 관련된 거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근데 아마 진짜 열의 8은 능숙한 사람을 고를 거예요. 특히나. 네. 그리고 왜냐면 여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누군가 리드하는 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내가 다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네네, 되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뭐 연애 상담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게 아, 나는 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서 좀 내가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좀 해주는 분이 좋다. 네,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준 씨는 알아서 해줬나요? 네. 네. 마가 떴어요. 아니 장기 연애를 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정준이가요? 네. 아, 대체로 장기 연애. 장기는 이쪽에 가까운데? 아니 근데 정준이도 있잖아요. 저도 뭐 한 네. 4년 뭐 이렇게 네, 4년 2번인가? 2번?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옛날 얘기를 하는구나. 그죠. 뭐 거의 둘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특히 전 뭐 많이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할 거리가 뭐 많지는 않죠. 그냥 사람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의 H 형은 장기 연애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저도 4년 한 번. 오.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난 것과 한 명을 오래 만난 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다음 느끼는 걸로 게. 해볼까요? 그럼 한번?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5년 동안 1명, 1년 동안 5명. 일단 H 형 먼저 말 나온 김에 한번 둘 해보겠습니다. 중에 누가 더 어떤 게- 좋냐? 네, 그쵸. 아, 5년 동안 1명 만난 이게 사람이랑 쉽게 얘기가 안 나와. 1년 동안 5명 만난 사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질문을 봤을 때 당연히 5년 동안 한 명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네. 왜 바뀌었죠? 왜요? 1년 동안 5명이 아 진짜요? 나을 것 같다. 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명을 너무 오래 만나니까 지루해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질투가 나요. 질투가. 그래. 질투가 갑자기 질투가 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 여자친구한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승부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만났으니까 지금은 나를 만나고 사귀고 있더라도 뭔가 좀 괜히 그런 질투. 네, 그래서 4년 동안 만난 사람이 2명이라고 했을 때 좋지 않았어요. 네, 기분이. 좋지 않지. 네. 그래서 어떻게 1년 동안 5명 괜찮아요? 네, 뭐 차라리. 그럼 8년이면 40명 만난 거예요? 아니 이게 1년에 5명이면 매년 5명이면 문제가 있지만. 네네. 네. 어쨌든 그래도 낫다. 정준- 예. 정준 씨는? 저는 저도네요. 저도 1년 동안 5명이 나요. 진짜로? 왜요? 왜냐면은 장기 5년 지지 동안 않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한 명 만나면은 사실 둘 다 크게 상관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긴 굳이. 하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한 명이면은 저는 이게 연애를 하면은 사람이 이제 다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되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상대방에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5년 동안 지속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전 애인과의 그런 모습이 좀 굳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 알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약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네. 5명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군가 오래 못 만나는 사람이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오래 못 만나는 타입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좋다면은 나랑 잘 오래 만나면 그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1년 동안 5명이나 만나면 문제가 있나 보다 사람이 왜 이렇게 진득하니 못 만나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한 명인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1년 동안 5명은 뭔가 근데 막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내가 5년 동안 한 만난 여자예요. 근데 막 이름을 잘못 불러. 막 호성 오빠 이래야 되는데 정준 오빠 미안 호성 오빠 막 이러고 우리 거기 디즈니랜드 갔었잖아. 내가 언제? 나 그러니까. 롯데월드 갔잖아. 아니야 디즈니랜드 가서 우리 토이스토리 그 스프링 그 머리띠 했잖아. 나 1번도 안 가봤어. 미안. 그래도 괜찮아요? 네, 전 괜찮아요. 땀 흘리는데요?
나는 1년 동안 5명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니 속된 말 좀 문제가 까진 있겠다? 것 같아 좀. 나는 그래 약간.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뭔가 되게 유교 보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일단 5년 동안 한 명. 그리고 제가 이런 걸 겪어왔기 때문에 뭘 다 겪었어요. 현진 씨는 5명 동안 한 명. 아니 5년 동안 한 명이요? 5년 동안 한 명, 1년 동안 5명. 난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난 당연히 5년 동안 한 명인데 나는. 그럼 누가 더 좋냐라는 거지. 저도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5명? 왜냐면 뭐 앞에 했던 우리 H양 정두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내가 질투를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또 질투가 좀 있는 편이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뭔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뭘 했어. 근데 그 상대방한테 새롭지가 않은 거야. 나는 뭐 이런 이벤트 특별히 준비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이미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걸 겪으면서 다 처음일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게 처음이 아닐 필요는 없어. 좀 뭔가 신선하다 막 이런 느낌 줘야 되는데 5년 동안 하면은 사실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물론 바람은 다 안 좋습니다. 정신적 바람 대 육체적 바람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뭐가 더 안 좋냐는 네, 거죠. 그렇죠. 현진 씨는 정신적 바람, 육체적 바람 둘 중에 제일 말하기 쓰레기. 어려운 거를 이건 진짜 아니다. 일단 이런 주제를 고른 진행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 유튜브에서 보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육체적 바람이 정신적 바람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정신적 바람은 육체적 바람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바람이 더 안 좋다. 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신적 바람이 진정한 바람. 왜 내 얘기에 깔때기 돼요? 본인 생각을 얘기해요. 왜 수준을 올립시다. 정신적 바람이 저는 더 약간 뭔가 이 융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근데 육체적 바람은 그냥 단순한 그냥 그때 욕구? 뭐 그럴 수 있죠. 네. 넘어갈까요? 다음에 여성 네. 게스트분 오시면은 이런 거는 주제는 죄송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아니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온 거야 나는. 네. 괜찮죠.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도 정신적 바람. 이게 진짜 네. 진정한 바람이죠. 사실 이게 뭔가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게 진정으로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의 기준. 네, 당연히 뭐 육체적인 것도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싫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교류를 한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못 참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여기서 이야기를 좀 물고 가면은 내 남자친구가 우리 H양님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사친이랑 뭐 밥을 먹는 것까지 가능하다. 뭐 술을 먹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어디까지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대1인지 아니면 뭐 1대1 모임인지 1대1로 1대1로 무박 여행을 갔다 온대요. 여사친이랑. 갑자기 밥 먹는 거에서 여행까지 가요. 아니 간단하게 여러 을왕리 가지. 갔다 올게. 을왕리 가서 조개구이 하나 먹고 올게. 둘이? 굳이? 그렇지. 그런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그 뭐 아영이랑 그냥 점심 때 밥 둘이 먹고 올게.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고. 네네. 그 정도 괜찮다. 저는 근데 이거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둘이 밥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카페 가는 게 더 싫어요. 그래? 네. 왜냐면 밥은 사실 우리가 그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사실 그래서 그냥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먹는 시간에 이제 먹는 걸 더 많이 하는데 카페는 사실 거의 대화가 위주잖아요. 맞아요. 대화 아니면 할 게 없어. 맞아. 그래서 카페가 더 싫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는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네, 느낌이고 맞아요. 카페는 뭔가 조금 더 사교적이고 네. 좀 깊은 친밀감을. 그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 카페는. 그럼 브런치 카페 간다고 하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나 가서 브런치 더 싫죠. 브런치 더 왜요? 더 약간 데이트적인 더 싫어요. 느낌이다.
그럼 그냥 뭐 국밥집 가서 국밥 한 그릇씩 때리고 너무 그런 좋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식사로만 간다. 야 1차에서 나 횟집 가서 회 먹고 네. 2차에서 치킨 먹고 네. 3차에서 마지막으로 삼겹살 먹겠다. 네,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다. 네. 먹는 행위로 이어지는 건 괜찮다. 네. 그럼 우리 반대로 바로 남자친구분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어디까지? 저는 카페도 괜찮아요, 사실. 밥 카페. 근데 단둘이 술은 아니다. 술은 안 되고 단둘이 영화도 안 되고 당연히 안 되지. 단둘이 무박 여행도 안 되고. 영화 뭐 장르 상관없이 막 액션이야. 진짜 완전 브루스 윌리스만 나와. 그래도 그건 별로 좋지 않아. 어쨌든 뭐 영화관 특성 자체가 좀 어둡잖아요. 어둡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바라보고 어쨌든 뭐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2시간 동안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정준 씨가 여사친이 있어요? 저는 거의 뭐 없죠. 그냥 대학교 후배들인데 그게 여사친이에요. 그쵸? 거의 없죠. 일단 거의 없는. 둘이 만날 일은 없지 않나요? 둘이 만날 일은 많지는 않죠. 뭐 아예 둘이 안 만난 적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제 여자친구 만나면서는 단둘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좀 그렇게 옛날 만났더라도 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되도록 안 만나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자, 다음 코너는 H양의 체험 알바 현장인데 우리 게스트 특별 코너입니다. 게스트 특별 코너여서 우리 H양님의 얘기를 좀 깊게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알바를 했던 나이랑 기간 웨딩홀 좀 알바한데. 네. 저는 이제 제가 수능 끝난 이후부터 26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었던 기간 좀 몇 개 제외하고는 네. 대략 6년 정도 했는데 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교환학생도 가고 그다음에 뭐 인턴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그런 쉬는 기간 몇 개월 정도 빼고는 진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이 쉬었던 기간이 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뭐 어쨌든 한 짧게는 뭐 한두 달도 있었는데 이제 뭐 외국에 가는 거는 뭐 길게 뭐 6, 7개월 넘게 갔으니까 네, 그 정도 기간.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알바인데 6, 7개월 정도 했다면은 사실 이제 다른 알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백을 두고 다시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면 웨딩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빙을 한다고 하면 뭐 1시간이면 배우죠. 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웨딩홀은 사실 조금 더 이제 뭔가를 배워야 되는 분야다 보니까 쉽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많이 오래 한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쉬고 온들 가면은 무조건 이제 그 사람이 오라고 해요. 네. 경력직을 더 우선하구나. 네, 맞아요. 무조건 경력이 우선이라. 왜냐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알려줘야 되니까. 네, 맞아요.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하는 웨딩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물론 원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쉬고 다시 또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메리트가 어떤 게. 일을. 잘 맞았어요, 저랑. 네, 성향도 잘 맞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오랜 시간 그 홀 안에서도 다양한 직무를 많이 했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사실. 왜냐면 이게 시급도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리트가 좀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그때도 사실 우리 H양님 한 번 보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 웨딩홀에서 이런 사람 본 것 같아. 정말 검은 색깔 블라우스에 하얀 색깔 입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공수 네. 이렇게 하고 네. 머리 뒤로 쭉. 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진짜.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 곳곳에 계셔. 네. 위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이에요. 웨딩홀 이미지가 네, 이미지가.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채용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상을. 네. 막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약간
안 맞는 상이 있어. 음. 어긋나는 상이 있을 것 네. 같아. 여자분들이 모일 수 있긴 네.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한 웨딩홀에서 오래 했나요? 그건 아니고 한 세 군데 정도 했어요. 네. 세 그러면 군데. 뭐 이름을 밝힐 수가 아니요. 그건 지역. 어렵고 그러면은 지역. 지역. 처음에는 이제 부천 쪽에서 하다가 그 음흠. 이후에는 서울에서. 네. 계속. 네, 좀 저는 유명한 데서 해가지고 아. 네, 이름을 얘기하기가. 아, 예, 네. 그럼요.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약간 좀 상위?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음.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어떻게 좀 몇 번 가고 몇 시간 했는지. 그래서 이게 주말마다 갔고요. 왜냐면 예식이 주말마다 있으니까. 그리고 대체로 이제 토요일은 예식이 항상 풀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데들이 다 인기가 많은 곳들이어서 항상 예식이 많아서 9시부터 미팅을 하니까 8시 반까지 출근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녁 9시나 10시 정도 끝나요. 그러면 대략 12시간을 하루에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이제 이게 서서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일요일은 예를 들면 토요일은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식이 있다고 치면 일요일은 대체로 한두 시면 예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보통 선호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식이 3-4건 정도 있다 보니까 좀 덜 해서 8시간 정도 근무했어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인기의 척도 기준? 밥이 맛있는 건가? 그 결혼식장이 인기 있다는 게?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역 웨딩홀. 주변에서? 네. 역세권에 있냐. 그다음에 이게 뭐 서울에 있냐 어디에 있냐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다음이 이제 그런 뭔가 밥도 그렇지만 예쁜지 홀이 예쁜지가 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여기가 인지도가 있느냐. 왜냐하면 웨딩홀도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이러나요? 뭐 브랜드가 있다고 하니까? 웨딩홀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네, 지점을 여러 개 내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결혼식 아무리 생각해도 뭐 기억나는 게 없네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남자라서 그런 게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은 나 어디에서 결혼해 그러면 거기 좋잖아. 아 진짜로? 그런 데가 있고 아니, 어디서 결혼해 하면은 그런 데가 있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해 하면 거기 연예인 누가 했던 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봤는데 12시간 서서 거의 일하면은 다리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진짜. 힘들죠. 네, 특히나 그리고 저희 구두를 신잖아요. 그래. 네, 맞아. 진짜 힘들어요. 허리 나갈 것 같고. 근데 이걸 좀 버텼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야. 매주 하신 거예요? 매주. 야 주말이 없었네 그냥. 그러면은 가장 빠른 타임 웨딩이랑 가장 늦은 타임 웨딩 시작이 몇 시 정도였어요? 물론 뭐 다르겠지만. 대체로 11시가 가장 빠른데 11시. 정말 가끔 10시도 있었어요. 10시? 네. 그러니까 예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 그냥 10시에 할게요. 무리라도 해서. 네.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오. 10시에 하면 저희는 진짜 8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그럼 거의 뭐 7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진짜 일찍 새벽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늦게는 7시까지 봤어요. 저녁 7시? 네. 저녁 7시 결혼식 안 가봤어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파티인데, 있긴 파티? 있구나. 네, 있어요. 파티겠는데 완전. 근데 은근히 좋은 점은 7시 하면 아예 그냥 저녁이잖아요. 식사가.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편하게 술까지 먹으면서. 네, 예식 보고 저녁 자연스럽게. 먹는다. 네, 그것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일요일이면 좀 부담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하이 아르바르. 이걸 짚네요. 네, 좀 절었어요. 네네. 하게 된 이유.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는데 수능이 끝나고 저희도 다 수능 보고 갔어요. 전 수시입니다. 아니, 수시도 전 있어요. 수시예요, 수시. 네. 스시입니다. 하이. 네. 하이 정시? 정시죠. 이쪽인. 저는 정시. 네, 정시 파이터. 정시. 나만 그래서 수시네. 정시를 보고 갔기 때문에 이제 네. 수능 끝나고
그때가 딱 이제 알바 구하는 피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고3들.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또 할 사람이 좀 더 필요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혹시 생각 있냐고 저한테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생각이 없다가 좋아요 하고서는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두 번 정도 나오고 힘들다고 관뒀고 저는 계속 한 거예요. 네. 이게 적성이 좀 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돼요, 좀 약간. 어쨌든 본인이랑 네, 맞아야 되는 거네. 그 친구랑 지금도 친해요? 네, 지금도 친해요. 지금도 친해요? 알겠습니다. 시급 나는 참 이런 게 궁금해. 돈이 어땠나요? 그 당시 최저 시급이 얼마였길래 10,000원이 그때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대략 역산하면 되긴 하지만. 네. 2010 이게 이제 6년 마지막까지 한 게 저희가 20년도까지 했어요? 20년도까지 했으니까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쨌든 최저가 8,500 얼마인가? 제가 그 뒤에도 적어놨지만은 지금 이제 2023년이 9,620원이에요. 네. 예. 어쨌든 그때 최저시급보다는 더 높다. 조금 더 좋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하면서 알바 친구들 관리하는 팀장급까지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6년 하면서 네. 사실 팀장 일을 거의 4년은 팀장이었어요. 지금. 네. 직원이었겠네 거의 직원. 거의 뭐 직원급으로 일을 했. 그럼 시급이 2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을 더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급 외에 그냥 10,000원을 추가로 그냥 받는 거. 네. 뭐 직책 수당 이런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어쨌든 그 관리자의 느낌인 거잖아요. 알바 친구들을 관리해야 되는 뭐 중간 관리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이 알바들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펑크 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런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은 그 직원분들이 이제 뭐 포지션을 넣는다든지 포지션은 제가 넣고 인력 충원이나 뭐 누굴 뽑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 직원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누구누구 나오는지를 저한테 리스트를 보내요. 그럼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 얘네들이 어느 포지션에 넣으면 될지를 정해서 그걸 이제 안내해주고 일하면서 뭔가 어려운 거나 뭐 못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식의 일이었어요. 그럼 H양님은 어디서 계셨어요 그러면? 매니저 위치면은? 근데 저도 팀장이라고 해도 포지션을 구별을 했어요? 맡으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도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예도를 하면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포지션을 배치를 해주면은 본인이 선호하는 포지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뭐 다 어렵겠지만 그나마 이게 좀 편한 게 있을 거고 더 어려운 게 있을 건데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면 나 왜 여기 또 넣어주냐? 난 이번에 좀 편한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 있겠는데. 나 왜 맨날 힘든 데만 넣어줘요?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어?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네.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냐?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불만을 갖지 않는 거죠. 그냥 뭐 오케이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하나 보네요. 네 대신에 만약에 이 친구가 2가지 정도의 포지션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번 주에 이걸 했으면 다음 주는 다른 거 이렇게 변경은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컨시어지? 그래서 웨딩홀은 이제 그런 근무하는 직군이라고 해서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또 홀마다 약간 달라요.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한데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컨시어지, 예도, 스캔, 안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제 컨시어지는 그 신랑 신부가 오시면 그 팀을 아예 맡아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전담. 네, 전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웨딩홀을 들어오면서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 한 명의 친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서 챙겨주고 예식 진행하는 과정부터 뭐 선택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이 친구가 옆에서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다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예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홀에 뭐가 있는지 뭘 필요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을 많이 해본 분들 있죠. 경험이 많은 친구가 컨시어지로 배정이 돼요. H장님이 컨시어지 많이 하셨겠다 그러면. 네, 그것도 많이 했죠. 그 다음이 얘도. 예도인데요. 예도는 이제 홀 안에서 일어나는 걸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들 화촉점화 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네, 불 켜는 거, 그거 옆에서 같이 모셔서 뭐 불 켜는 거 도와주는 거라든지 축가를 한다 하면 마이크 전달해 준다는 건지 뭐 예물 교환을 한다 하면 반지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관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박수 유도하시는 네, 분. 맞아요. 네. 인사할 때 옆에서 같이 인사하는 분들. 맞아요. 자, 여기 붙이시면 됩니다. 디테일의 끝판왕이네. 네, 이거는 그래서 진짜. 이 예도 분들은 특히나 이제 보여지는 게 더 보여지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항공과라든지 아니면 호텔 쪽 그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해요. 느낌이 온다. 네, 그렇게 좀 외적인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들 위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조금 경험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좀 경력 있는 분들. 그럼 이분들은 이거 끝나고 그러면 아예 끝나는 거예요 그날 일을? 부모님들만 이렇게 뭐 화촉 결혼식이 끝나면 아예 끝이에요? 다음 결혼식 또 케어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 결혼식 끝나는 거네. 그럼 예도만 끝나면은 컨시어지는 A부터 Z까지 한다며요. 예도는 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컨시어지가 좀 더 남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남은 분들은 청소를 하는 거죠. 네. 청소도요? 정리도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뭐 꽃 뿌려지고 이런 거 다 정리, 의자 네, 뭐 맞아요. 정리하고 정리 다 해야 돼요. 난 정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정리 다 해야 돼요. 야. 그다음에 스캔이라는 건 스캔. 이제 예식 진행할 때 우리가 조명부터 음향 이런 걸 다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DJ네, DJ. 네, 그래서 그 기계를 만져야 돼요. 와. 그래서 컨트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제일 배울 게 많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 직군이에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거든. 네, 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걸로 만약에 신랑 신부가 컴플레인을 걸면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엄중한 직책이 있는 네 그런 쉽게 겁니다. 생각하면은 뭐 신랑 입장 하면 음악 틀어주고 네, 따다다단. 애니메 뭐 로봇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인데? 어디 뭐 마징가제트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이거 굉장히 혹시 이거 하면서 좀 실수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해프닝. 그러니까 제 본인 말고 실수를 봤다던가. 많죠. 많죠? 네, 저도 뭐 한 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 실수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조명을 그러니까 이게 조명 같은 것도 타이밍에 맞춰서 잘 틀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신랑 입장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만 듣고 바로 키는 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준비됐냐를 보고 키는 게 이제 좀 노련한 건데 신랑 입장했을 때 틀어버린 거예요. 제가 초반에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아직. 근데 저기서는 입장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조명만 이렇게 오다가 멈췄다 이제 다시 보낸 적이 있는데 소름 돋아.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 그러니까. 네. 왜냐면 또 이제 그럼 막 웅성웅성 뭐야? 조명 뭐야? 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이거 진짜 이게 까다로울 것 같아. 왜냐면은 이런 디테일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볼 때는 이런 건 진짜 좀 저도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뭔가 한 타이밍 어긋나면은 그 담당자는 미쳐버려 진짜 끝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려. 네, 맞아요. 다음은 안내 있네요. 네, 그래서 안내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냥 립세션에 계시는 분들처럼 뭐 홀이나 뭐 중앙이나 뭐 입구나 거기 서가지고 이제 웨딩홀 안내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게 제일 단순하고 제일 마음이 편해요. 고난이도는 아니네요. 네, 근데 제일 힘들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진짜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권 어디 있어요? 네, 식당 어디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나는 이거 다리가 무지 아픔이라고도 써있긴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어야 돼. 맞아.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막 나 힘들어하고 막 찡그리고 있으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그 서 있던 친구가 좀 표정이 안 좋았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점장님이 그 친구 보고 바로 잘랐어요. 아 진짜? 네. 그 자리에서? 네. 가라고? 보냈어요. 무섭다. 사인 네, 냉정해. 좀 그 정도로 그래. 굉장히 그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다 표정이 웃고 있어요. 자본주의 미소. 그러니까 안내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이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결혼식장 갔는데 막 알바생들이 뭐 이렇게 자기 힘들다고 찡그리고 있으면은 하긴.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기분 거잖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인데.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은 팀장급은 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줄 아는 만능이어야 된다. 네, 맞아요. 다 할 줄 알아야 그 누군가가 땜빵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네, 딱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멀티플레이어가 중요하지. 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걸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다 알고 있어야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 중요해요. 네. 여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만났던 진상. 아, 진상.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아. 너무 많은데 이게 뭐 그냥 얘기하기 좀 괜찮은 것만 가져왔는데 너무 진상인 건 사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아, 네. 네, 뭐 그래서 뭐 몇 개만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제 도둑으로 한번 몰린 적이 있었는데 도둑. 네, 그때는 제가 좀 초반에 일할 때였고 신부 대기실 안에도 이제 그 아내를 관리하는 안내가 따로 이제 포지션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신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이제 예식을 이제 입장을 해야 돼서 나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가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았죠. 근데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근데 그 신부님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화살이 돌아온 거죠. 너가 여기 관리하고 안에서 있었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했었어야지. 왜 그걸 확인을 안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그쵸.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식이 끝났어요. 근데 핸드폰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이제 그 신부님 가족들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완전 거기서 이제 뭐 소리 지르고 뭐 H형님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말하면서 그냥 너 뭔데 네가 뭐 여기서 이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일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크게 했는데 결론은 친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사과했나요? 근데 그 신부님 어머님은 사과를 일절 안 하셨고 그 신부의 오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 네,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서러워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 그냥 얘기만 듣는데도 그렇다. 네, 맞아요. 진짜. 또 2번. 2번은 이제 이게 또 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제 그 버진 로드라고 하죠.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길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뭘 뿌리거나 이렇게 이벤트를 하시려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신랑님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조화의 꽃을 뿌린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금방 주울 수 있잖아요. 근데 꽃가루나 되게 작은 콘페티 같은 비닐 있죠. 그 우리 이제 팡 터졌을 때 나오는 치우기 힘든 거.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 앞에 예식이 끝나면 뒤에 예식이 곧바로 있는데 이걸 치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고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 입장하면서 주머니에서 막 뿌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발 행동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고 나면 저희는 이제 한숨이 이제 나오면서 속으로 욕 많이 하겠다. 그렇죠. 저 새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또 그거 치우고 막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게 많구나.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할 법도 그러니까. 한데 하지 말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거 아니야. 그치. 난 모르겠고 니네가 알아서 치워라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빵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진상 얘기도 있지만 당연히 의인, 호인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죠. 이게 누군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되게 친절하게 뭐 얘기해 주시고 뭐 진짜 반말 안 하시고 뭐 하면은 막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 다 이제 뭐 들어서 이제 해주시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뭐 잘 해주셔서 감사해 하면서 뭐 그냥 뭐 조그마한 뭐 답례품을 저희한테 하나씩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러신 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왜냐면 그냥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런 사람만 있겠거니. 근데 그렇진 않아. 그냥 정말 10명 중 3명? 네, 나머지 7분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중에 한 명 핸드폰. 네,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혼식 날엔 사실 신랑 신부가 제일 정신이 없고요. 예민해져 있고. 정말 예민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신부님들은 뭐 샵에서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받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웨딩홀로 들고 와요. 가져오는구나. 그 감정을 그대로 들고 와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민 지수가 정말 만땅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소한 것만 이제 자기 이제 눈에 거슬리면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너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팀을 하죠. 하루에 6명, 7명의 팀을 거쳐가는데 그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돌아버리겠네. 네, 그래서 항상 생각했죠. 내가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더 심하게 해야겠다. 가만 안 둔다. 정말 야, 네가 내 아이패드 갖고 왔잖아. 내 아이패드 미니 가져갔잖아. 프로. 프로. 내 건 아이패드 미니인데 넌 프로를 가져갔다. 네, 정말 진짜 잘해드려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특별했던 에피소드 이렇게 적어줬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객 알바를 이용한다고. 정말 많아요. 난 이거 진짜 있구나 신기하다. 이게. 네. 한 10명 중에 1명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많고. 그래? 그냥 통계를 내보자면 한 달에 예시간은 그러니까 거쳐가는 분들이 거의 30팀이라고 보면 그 중에 절반 진짜? 절반은 진짜 많이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하객 알바라고 하면 근데 보통 몇 명 정도를 불러요 그러면? 이게 부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뭐 20명? 20명? 네, 그게 적은 거. 와. 적게는 20명에서부터 50명. 더 넘게도 있어요. 뭐 한두 명 부를 거면 그냥 안 부르지. 그럼요. 부르려면 좀 네, 많이 부르죠. 대량으로 불러야지. 근데 막 그 지인분들이 모르려나? 쟤 누구야? 저 못 보던 애가 저 앉아 있네. 막 이러지 않나? 그냥 다른 무리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혹시 하객 알바 오면은 보여요? 좀 느낌이 나요? 뭐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느껴지진 말하는 걸 보면 알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보면 알고 그리고 하객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가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거기에 그 하객 알바 중에서도 매니저가 있어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분들 돈을 주시나 보다. 네, 그분한테 뭐 오늘 뭐 감사해요. 네, 뭐 일당은 뭐 이렇게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어디서 알아요? 그거 하객 알바를 이분들이? 뭐 알바 사이트? 알바 사이트에서.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넷이나 이런 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진짜. 하객 알바 꾼들이 있을 거야. 네네네, 맞아요. 전문 꾼들이. 그래서 신기하다. 그거에 대한 뭐 썰이 있다면 이게 분명히 제가 이번 타임에 저 하객분을 봤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기억을 잘해요. 근데
봤는데 그 다음 예식을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홀에서. 나가야 되는데. 네, 여자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앞에도 있었는데 했는데 뒷타임에 친척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사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객 알바인데 겹친 거죠. 이제 앞타임 진짜? 있고 뒷타임. 뒷타임은 뒷타임도 하객 알바고요? 네. 그 사람은 찍어요? 효율성을 추구한 거지. 근데 그거 사진도 찍어도 돼요? 하객 알바인데? 상관없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다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친구할 때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면 뭐 가족할 때 찍어주세요. 아니면 사진은 됐고요. 앉아만 있어주세요. 밥까지 먹고 가세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구나. 다 있어요. 밥까지. 네. 새로운 진짜 신선한 얘기네. 네. 그다음에 요건 약간 좀 섬뜩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2번. 통통하신 신부님. 네. 이거는 오우. 이게 실제로 사실 좀 많은 게 많아요. 네, 이게 드레스가 코르셋이라고 하죠. 우리가 드레스를 뒤에서 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르신 분들도 똑같아요. 조이기 때문에 조금 숨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드레스마다 다른데 좀 편한 드레스는 당연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무조건 뒤에서 조이는 코르셋형의 드레스는 무조건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건 체형이 말랐건 좀 통통하시건 어쨌든 조임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여자의 마음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많이 잡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사진을 찍고 뭐 예식을 하는데 예식할 때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쪼여 있는 게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거의 뭐 한 분이 쓰러지려고 했었어요. 줄에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가 스캔할 때여가지고 바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의자 이제 달라고 해서 앉히고 물을 드렸는데 저한테 이제 귓속말로 등 좀 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봤더니 너무 쪼여놓은 거예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진짜.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다 풀고 결혼 이제 끝날 때까지 그분은 이제 앉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잘 끝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막. 이거는 진짜 참사를 막은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시급이 올라갔었어요. 좋은 일이네. 그거를 인정받아서. 네네네. 팀장급 할만해 진짜. 네, 그래갖고 대참사야 쓰러지면 진짜. 근데 결혼식을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분도 그렇지만은 앉아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례 중간에 했기 때문에 주례 다음에 축가예요. 그러니까 축가를 앉아서 듣는 거죠. 그건 괜찮지. 네,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하객들이 왜 앉아서 하나 하다가도 그냥 뭐 앉아서 하나 보다. 뭐 약간 좀 그렇게 이해를 할 거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앉아서 해? 이런 사람은 없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예인들 많이 구경한 썰. 연예인은 진짜 축가도 그렇지만 뭐 사회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많이 오고. 제일 핫한 사람? 연예인? 어. 셀럽 최고 있었어요? 저희 딱 봤던 사람 중에 유재석님. 오, 유재석 대박. 유재석님, 조세호님. 혹시 그때 결혼이 누구였는지도 기억나요? 유재석님 매니저분. 유명해가지고 그때. 더 이상 최고가 없는데. 네. 윤우님이시네. 축가는요? 성시경 막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축가 뭐 다비치. 다비치. 네.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본 게 허각. 허각님 정말 많이 봤고 노래 정말 잘하시고 그다음에 허각님 동생분 있죠. 허공님도 되게 많이 오시고. 네. 그다음에 BJ? BJ는 BJ는 우리 알런지 모르겠네. 그 되게 유명한 BJ 커플이 한번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유명한 BJ는 다 왔어요. 혹시 똥개라고 아시나요? BJ 똥개? 똥개 알아요? 알아요? 여자친구도 보더라고요. 똥개도 알아요? 오. 안녕하세요 똥개예요. 네. 야 대박이다. 네, 그래서 취향이 특이하시네요. 아니 제가 먹방 보는 걸 좋아해서. 으짧은 햇님도 아세요? 알죠. 네, 먹방을 진짜 많이 봐서 저도. 네, 먹방하는 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때 BJ 오셨던 분들 뭐 아시는 분도 혹시 있어요? 누구요? BJ 아니 혹시 잘 모르는. 감스트 뭐 이런 사람?
왔었던 것 같아요. 아 감스트. 진짜? 또 네. 잘 몰라 BJ를. BJ 나도 감스트밖에 기억이 안 난다. 감스트. 그러니까 우선 똥개. 익잘브님 준아. 그분들은 근데 준아. 유튜버 아니에요? 유튜버. 뭐 BJ도 하면서 유튜버도 요즘에 많이 아, 하니까. BJ 랑 다르구나. BJ가 그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BJ들이 BJ들. 그러면 혹시 BJ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을 켜서 뭐 그분들 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그래 네.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 근데 일반인은 없어요. 아 일반이 안 그러죠. 웬만하면은. 아니, 알겠습니다. 유재석이 처음부터 대박이다, 나오니까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은 축가 뭐 가수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자주 나오는 노래 축가 뭐 김동률 감사. 아 그렇지. 네, 100%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나와. 그죠? 네, 그다음에 진짜 많이 했던 게 아로아. 조지. 아마 그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 때문에 한창 슬기로운 의사생활 할 때 음. 뭐만 들고 오면 아로아한 거예요. 다비치 분들도 아로아 하셨어요. You are my everything. 네. 자신 있게 해요. 첫날 밤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축가를 뭐 가수들이 와서도 하지만 신랑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럼 근데 보통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하면은 물론 잘하는 신랑도 있어. 하지만 꼭 했어야 안 됐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삑살이 나고 막 못 네. 올라가고 고음이. 근데 제가 진짜 많은 몇천 명의 이제 그렇지. 커플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사실 뭐 당연히 노래 잘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그냥 누군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잘하는 분들보다는 그냥 정말 그거 있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하는 분이 아니라 진심을 내가 다해서. 진짜 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그냥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불러도.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훨씬 보기 좋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잘하고 못하고의 유무는 진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정말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부르는구나, 너무 노력하는구나, 보기 좋다, 이런 분들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 맞아. 그래 저런 그렇게 하면 되는 지나. 네. 그렇게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자고. 어두운 불빛 안에 촛불 하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웨딩홀 알바 할 때 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 이거는 뭐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사실 웨딩홀이 서비스직이잖아요. 완전. 네, 그래서 좀 텃세가 있어요. 아하.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는 안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된 건 아무래도 웨딩홀 알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워야 될 게 많고 처음부터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왔을 때 어느 한 명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고 나면 저 힘들어서 못해요 하고서 이제 안 나오거나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하고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처음엔 좀 경계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래 할지 안 할지를.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이 사람을 보고 잘하는구나, 뭐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거죠. 이게 약간 부담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하다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실수한 거잖아. 그다음에 뭐 메꾸거나 뭐 돈 1,000원 변제 같은 메꾸는 되는데 이거는 그 집안의 행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좀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심해요, 사실. 부담이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6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5개 잘 다 끝냈어. 근데 6개에서 뭔가 조금 삐끗했어. 그럼 그날은 난 아예 못한 게 돼버린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면접 보러 갈 때 꿀팁 뭐 적어주셨는데. 네. 이게 서비스업들의 특징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외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게 꼭 뭐 예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잘 하고 다니냐 아니냐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바든 당연히 단정하게 하고 가면 좋은데 특히나 이런 서비스업들은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좀 깔끔하게 하고 옷도 잘 이제 입고 가면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호감형. 네, 그래서 그렇게 호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호감. 네. 어떻게 오성 씨는 본인이 좀 호감형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정준 씨는 저 뭐 그냥 평타 평타. 저요? 친다. 오성 씨가요? 아 저요? 아니요 저요. 아 저요? 오성 씨는 쪽이요? 오성 씨는 조금 나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이렇게 거의 6년 정도 했는데 어쨌든 그만 이제 둘 때가 네. 왔었어야 됐는데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14년부터 했겠네요. 그럼 20년 6월에. 네, 맞아요. 아, 오래 되게 했다. 오래됐구나. 제가 네, 14년도 졸업했으니까.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대학교 다니면서도 했고 졸업하고 나서도 저도 취준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졸업했던 시기가 딱 코로나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취준에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알바를 같이 병행하다가 20년도 6월쯤에 제가 이제 인턴을 붙으면서 그만두고 그 인턴 끝나고 또 바로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예, 마쳤죠. 취직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주말에 또 이걸 할 수는 없지 사실 그렇죠? 할 수는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뭐 막 이거 알바를 하다 보면은 급여를 좀 높게 일반 알바보다 받았으니까 뭐 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요 생활하면서. 없었죠.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뭐 용돈은 아예 안 받았고요. 제가 다 벌어서 썼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좀 꽤 있었기 때문에 되게 대학 생활하면서 좀 저는 풍족하게 잘 보냈어요. 네,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걸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금전적인 걸로 많이 벌었죠. 보통 그럼 한 달에 그럼 딱 수중에 놓인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일 때랑 최고일 때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죠. 최저가 진짜 최저라고 해도 25에서 30은 벌었고요. 주에 네. 한 주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네, 달에. 왜냐면 웨딩은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성수기랑 비수기랑 나눠져서 근데 이제 성수기다라고 했을 때는 뭐 거의 70, 80. 이건 대학생이의 큰 돈이지. 네, 용돈하기엔 충분한 큰 돈이죠. 남겠다 남겠어 네. 진짜로. 저축도 좀 하셨겠네 그러면. 갑자기. 저축, 그쵸. 유럽도 갔다 왔고. 와, 야, 대박이다. 이야. 제 돈으로 갔어요. 배낭여행을 한 달 반을 갔는데. 혼자? 친오빠랑. 친오빠랑. 대단하시네. 웨딩 알바. 근데 나 얘기 들어보면은 힘들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어쨌든 언젠가 하실 거고 곧 네네. 하실 분도 있고 네. 하니까 뭔가 그런 그 결혼 시기에 대해서 뭔가 모르시는 거나 궁금할 게 있을 것 같긴 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나. 바로 알려드리기. 네. 팁들을. 전 다른 건데요. 네. 그 일하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염두에 두고 있어요. 거기를. 후보군으로. 네, 왜냐면 거기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위치도 좋고 그리고 되게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는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만큼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대우를 되게 잘 해주시고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뭔가 케어를 받는 느낌이 커요. 거기가. 그 아는 알바생들이나 직원이 있으시겠네요 아직까지. 있죠. 직원들은 있을 수 있겠다. 네, 직원이 있죠. 알바는 없을 거예요.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알바는 근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 이거 특이한 거야. 6년 동안 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는. 저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좀 특이한 거긴 해. 네. 아마 그래서 좀 얘기가 많고 아마 지금 이제 거의 클로징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뒤에 뭐 아르바이트 뭐 얘기 잠깐 좀 했는데 뭐 이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려서 우리가 사실
Z세대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Z세대가 꼽은 2023년에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 1위 1위 CU 2위 투썸플레이스 3위 GS25 4위 스타벅스 5위 올리브영. 왜일까 이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CU랑 GS25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게요. 뭘 것 같으세요?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패밀리마트 대 GS25 아니 근데 LG25 그 GS에서 원래 막 먹을 거 팔고 이런 거에 먼저 하지 않았어요? CU보다. 그건 롯데 아니에요? 롯데 그 롯데 세븐일레븐 거기에 막 통닭 튀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올리브영은 뭐야? 올리브영 좋죠. 올리브영 되게 힘들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음. 근데 여기가 이거를 하면요 CJ로 입사할 때 가산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 CJ 계열이니까. 맞아요. 네, 네, 아. 그래서. 근데 올리브영 하면 좀 약간 나 들어갈 때마다 기계적인 느낌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올리브영이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대학생 새 학기 목표 1위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고파. 용돈. 용돈을 번다는 게 거의 한 75%. 그렇죠. 근데 전 이가 좀 의아했어요. 학점 관리를 위한 아르바이트라. 아니 대학생 목표. 대학생 목표 1위가 2023년 2월 대학생 새 학기 목표 1위가 알바에서 용돈 벌고 싶어. 학점 관리가 뭐 57% 정도 되고 뭐 동아리 활동이 8.7% 정도 되네요. 네. 그다음에 뭐 알바 근로자 소득 20대 알바 근로자 소득 월 평균 6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알바는 뭐 매장 관리, 판매,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매장 관리, 판매 이게 편의점 얘기겠죠? 그렇죠. 편의점 얘기고 뭐 카페 나는 지금은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카페 알바 하면은 재밌었을 것 같기는 해. 물론 뭐 진상도 만났겠지만 내가 어제 그냥 인터넷 무슨 사이트에서 읽고 잤던 진상 썰 간단한 거 하나는 디카페인 없는 컵 음료 주세요?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손님이. 그래서 디카페인은 원래 카페인이 없는 거잖아. 근데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원하시는 거냐 이렇게 자꾸 다시 물어봤는데도 디카페인 없는 음료 달라고. 그럼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냥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본인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 내가 이상한 건지 좀 판단해 달라. 그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요. 거기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우리 특별 게스트 코너 좀 했는데 어쨌든 총 2시간 했잖아요. 네. 우리 H양님 어때요? 녹음 한번 해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뭐가요? 또 놔주세요.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게 얘기를 잘하셔요. 말씀을 그때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얘기를 좀 덜 했는데 네. 어쨌든 본인 이야기 하니까 좀 잘 그쵸. 했던 것 같네요. 이게 그리고 또 2시간 녹음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 괜찮았어요? 좀 힘들긴 한데 음. 저는 사실 그런 영상 촬영을 한 6시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거? 강의. 강의. 네. 그런 것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경험치가 있으면 다 합니다. 맞아. 네. 오늘 해보니까 또 이제 듣다가 현장에서 왔잖아요. 네. 직접 이렇게 보고 우리 정준 씨, 그다음에 호성 씨 이렇게 봤는데 한 번씩 좀 평가를 좀 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좀 어떻다. 뭐 점수도 좋아요. 뭐 5점 만점에 좀 몇 점 평점 매긴다면. 네네 좋아요. 좋다는데. 10점 만점으로 하면은 네. 뭐 현진님은 거의 뭐 9점?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너무 잘 해주셔서 그냥 이건 근데 영회 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해요. 네. 진짜. 네, 이거 그래서 그 꾼이야, 그 꾼. 뭐야지 올림 차순인 거죠? 이제 그 다음 9점부터 내려가는 네, 거. 그럼요. 네. 그럼 다음은 뭐 정준 씨 얘기하면 되나요? 근데 오늘은 이제 호성님. 오. 그 다음은 호성님. 진짜로요? 네. 몇 점? 한 2점? 아니요 한 7점? 7점. 네. 이유는요? 그러니까 사실 들을 때는 이게
뭔가 그런 다들 이제 장난치시고 이제 막 네네. 놀래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들을 때는 되게 이분이 뭔가 집중을 못 하셔서 저렇게 얘기하나? 호되게 구박을 그래서 받나? 산만하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재밌었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감초 역할이었어. 너무. 네. 네. 컨셉이에요, 컨셉. 네. 네, 그래서 막상 같이 해보니까 네.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열심히 하시고 노력파. 아로아도 부르고. 네, 그 너무 네.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준 씨는 정준 씨는 뭐 오늘만 그냥 놓고 본다면 네. 오늘은 막 크게 뭐 정준님이 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냥 6점. 6점. 보통.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좀 오늘은 네, 오늘 좀 조용히 있었어요. 네. 이렇게 너무 겹치니까 오디오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이런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뭐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거. 편하게 네. 자리다. 근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온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전 너무 편하게 했고, 네, 다만 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건 약간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저야 뭐 이게 알바 썰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뭘 얘기해야 되지? 라는 맞아요.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해보면 어때라고 제안을 주시면 네. 그분들이 훨씬 좀 수월하게 고민해서 나와보시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또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너무 오늘 좀 재밌게 들은 시간이고 다음 주 이제 게스트가 이종성 씨죠. 네네. 이종성 씨죠. 네. 결혼을 한 달 앞둔 남자. 강서 한강자에 사는 이종성 씨. 결혼을 한 달 앞둔 남자의 좀 심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랑 결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좀 이제 결혼식장 알바 썰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남자 한 달 뒤에 들어가는 남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녹음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니까요. 또 다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예요? 네. 자신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다음에 나오면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요? 뭐 다른 주제. 근데 얘기할 때마다 뭐 들을 때마다 생각한 건데 뭐 그런 연애나 이런 얘기할 때 뭔가 여자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아까처럼.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런 얘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연애 관련 콘텐츠로. 아까 얘기 들으니까는 좋더라고. 우리가 항상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 어쨌든 또 준비해서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만한 사진 2회죠. 네. 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